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연말도 되고 하니까 불교의 그 반야신경에 그죠? 색즉 시공, 공즉 시세, 그죠? 수상행식, 역부역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색즉 시공이라는 거는 이 색이라는 거는 보고 듣고 뭐 그죠 맛보고 이런 게 다 이제 해당이 되는데 사실 보면은 이게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어때요? 실체가 없죠. 그리고 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께서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어제 저녁에 짜장면을 뭐 드신 것하고 그죠? 다음 날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짜장면을 드시는 건 어때요? 다르죠.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집착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이렇게 좀 손실을 보시거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뭐 또 더 나아가면 뭐 죽고 싶은 마음까지 이렇게 집착을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달마 대사의 제자가 된 해가라는 스님이 처음에는 스님이 아니었죠. 그 해가라는 그 삶도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었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런 삶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깨우치게 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정말 너무 나쁘게 살았구나. 그래서 달마대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의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달마대사가 쉽게 그래 만나줍니까? 안 만나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눈이 오는 그 집 마당에서 이 며칠을 기다렸더니 달마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들어서 자기 팔을 그저 칼로 내리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눈발에 피가 그냥 확 뿜어났겠죠. 그때서 이제 이 달마대사가 한번 쳐다보면서 너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 그럼 너의 그 얘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해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주식에서 돈을 너무 많이 잃었고 사람들을 너무 많이 괴롭혔고 이래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달마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그 괴로운 것을 너 손바닥에 한번 내어보아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런 거는 하나의 망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또 공적시색 같은 이 공의 의미도 보면은 이 공이라는 거는 영원한 본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느냐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 낮에 그 호수를 한번 바라보시면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런데 밤에 그 달빛이 그 호수를 비췄을 때는 그 현상이 어떻게 되느냐면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죠. 결국 이 세상은 자기 혼자서 그죠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이 우주에는 혼자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 공존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사실 이 신년이 되거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죠? 또 새해가 되거나 또 뭐 지난 해거나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항상 계획을 세우십니다. 내가 3천만 원으로 1,000억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는 항상 뭐가 도출이 돼야 되느냐면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결과물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그 결과물을 도출하기까지의 어떤 방법과 이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느 분야에서든 간에 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냉장고가 고장났을 때 전문가를 부르죠. 그죠? 왜 전문가를 부릅니까? 전문가는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을 어떻게 해서 알았느냐?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집을 다니면서 이 냉장고가 이렇게 소리가 날 때는 여기가 문제가 있고 일단 이 경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확신을 주면서 의심을 하지 않게 만들거든요. 결국 이 경험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공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은 항상 공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수익 구조를 형성하지 못했다. 그거는 결국 방법론이 틀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답을 알고 있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전문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멀리에서 그죠? 어떤 전문가를 찾으려고 하시기보다는 가장 지금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그죠? 이 전문가를 한번 선택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젊으신 분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그죠? 조건 없는 사랑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실 지금 보면은 이 젊으신 분들이 지금 결혼 연령대가 자꾸 늦어지고, 그죠? 이 결혼이라는 것이 좀 약간 요원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조건 때문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결혼도 비즈니스잖아, 그죠? 어떤 조건이 맞아야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식도 사랑하고 똑같습니다. 이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맞을 때 주가가 상승하고 그저 더 나갈 수 있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최근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방송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금리 인하, 그죠? 오라클 실적, 브로드컴 실적.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조건을 맞추는 거라는 겁니다. 시장이. 그럼 결국 이렇게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는 뭐죠? 눈치를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아구가 맞아질 때 주가가 상승해도 되겠는가? 그죠? 그런 것들을 약간 조율하는 그런 어떤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시장이 지금 5,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기 위한 어떤 지지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 대금은 뭐 기존 한 10조를 넘어섰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10조를 잘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이렇게 10조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밸런스를 맞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좀 기대 심리를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라는 건 누군가 그죠 보이지 않는 어떤 손에 의해서 그죠 이 주가를 뭐 매집을 하거나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은 좀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여튼 지금 그 정부에서도 이 코스닥을 부양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들, 그죠? 이런 것들이 뭐 중순에 나온다, 처음에 초순에 나오겠다, 중순에 나오겠다 이렇게 약간씩 미뤄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장이 이번 주에도 보면은 물론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시장이 가면 반도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반도체도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박스에서 그죠? 이제 이 지금 4,000포인트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그 박스권에 두면서 개별 종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선호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테마가 이루어져 있는 뭐 서울터미널 관련한 재개발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은 상한가를 빵빵빵 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천일고속이 그죠 상한가를 9방을 쳤다면 이번에 동양고속이 그 뒤를 이어서 이 파동 길이를 보면은 상승 3파의 모습으로 상한가가 거의 한 6방 정도 나오는 이런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뭐 그와 관련해서 대성산업도 같이 움직여주고 또 뭐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도 약간 정책주지만 같이 움직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시장에서 어느 한쪽에서 힘이 빠질 때 이 시장의 이 불꽃은 항상 피워둬야 된단 말이에요. 불꽃이 사라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떠나잖아, 그죠? 야 이렇게 해서도 단기간에 이런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를 딱 이렇게 조여주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런 반면에 이 개별 종목들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보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로봇이나 이 바이오, 그죠? 요런 종목들이 조금 보면 코스닥 시장을 좀 주도했잖아요. 사실 이 로봇도 제가 오늘은 로봇을 살짝 이제 빼서 왔지만은 이 로봇도 전체적으로 죽은 종목이 아닙니다. 이 주도주라는 거는 오일선을 이렇게 타고 갈 때는 여러분들께서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이 바이오가 조금 더 좀 시세를 발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대표적으로 일동제약이 목요일 날 주도주가 되었고 금요일 날도 같이 움직여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상당히 알테오젠이 뭐 거래소를 이전하면서 뭡니까 시총을 대비해주지 못하는 이런 역할들을 그 위에 나이백이라든지 뭐 일동제약이라든지 그죠 에임드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신규 종목들 조금 약간 시총이 되는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여줬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시장을 조금 더 부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AI 의료 관련한 요런 부분들은 그 의료 관련한 AI 부분들은 사실 늘 좀 얘기가 많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 또 이 셀바스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뭐 메디아나 셀바스 AI 이런 것들이 또 뭐 트럼프 아들과 그저 뭐 연관지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치고 시세를 발휘했는데 사실 이 셀바스 그룹들이 사실 이 투자자들한테 어떤 신뢰를 많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게 항상 그죠 이렇게 AI 하면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많이 움직였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약간 이제 모양새를 그리는 이런 부분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 이제 셀바스 AI의 자회사잖아 그죠. 요는 지금 애들이 상한가를 치면서 눌림을 잡고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가 조금 약간 눌림을 이렇게 잡아준다면 뭐 다음 코스에서는 뭐 셀바스 AI나 이런 애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어떤 기술적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뭐니 해도 좀 신규주들이 좀 움직여줬는데 지지난주에 신규주들이 상장했던 뭐 노타나 이노테크나 뭐 이런 애들보다는 다소 좀 떨어지는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 신규 종목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이 신규 종목들도 하나의 어떤 그룹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요는 죄송합니다. 이 신규 종목들은 어떨 때 움직여 주느냐면은 시장에 어떤 뚜렷한 주도주가 없으면서 이제 그 신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룹을 형성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요는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창에 좀 두시고 보는 그런 전략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 재건 관련한 종목들은 물론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런 벽들이 서로의 의견이 조율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재건주라는 거는 항상 지금 계속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트럼프의 어떤 의지도 강하고 그죠? 지금 이제 뭐 사실 그 뭐 젤렌스키나 또 누굽니까 푸틴이나 그죠? 이 그 대표되는 두 인물이 자기의 목숨을 내고 쉽게 종전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간혹 요런 부분들이 한 번씩 이슈화되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건 관련한 종목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로 좀 어느 라인에서 지지를 할 때 지금 보면은 데모라든지 대동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어때요? 차트가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차트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관찰하면서 재료가 그죠 이 뉴스가 좀 더 건접해지는 그런 어떤 라인들에 올 때는 좀 여러분들께서 그죠 좀 미리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고 다음 날 그런 어떤 재료에 의해서 움직여 줄 때 그죠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취하는 방법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원전 관련한 종목들도 사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다 우진이다 뭐 많이 있지만은 어제는 BHI가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종목들이 지금 시장의 특징이 어떠냐면은 하나의 어떤 그룹들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순환하면서 각각의 자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과거처럼 그죠?
과거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느 하나의 테마가 대장을 만들어서 부대장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시장은 아니라는 거. 뭐 특히나 이렇게 개별 테마 종목들은 그런 어떤 성향이 있지만 과거의 흐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 BHI가 상승을 했던 부분도 그 전에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어떤 현상들을 여러분들께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많이 쌓았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제처럼 BHI가 시장의 주도주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간단하게 제가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관심창에 올려두시고 다음 주도 한번 살펴보는 전략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할게요.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제가 항상 주도주,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왜 주도주여야 되느냐? 주도주는 여러분들께서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팅을 했을 때 그날 주도주기 때문에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니까 어때요? 승률도 높겠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주도주를 공략했을 때 여러분들 그 제 유튜브 그죠? 장마가 지금 제가 3천만 원 계좌로 해서 그죠? 그 3천만 원을 다 쓰지 않고 그죠? 뭐 하루에 뭐 1,000만 원, 1,500만 원 뭐 요 정도 사용을 해서 그죠? 12월 1일부터 수익 구조를 지금 현재 600만 원 가까이 내놨거든요. 그게 다 뭐냐? 이 주도주라는 거예요. 주도주.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그죠? 이 3천만 원에 대한 계좌 때문에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와, 그 감사오기를 뭐 어제는 하루 만에 그죠? 보통 뭐 한 서너 페이지 쓰시는 분들이 한 7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써놨더라고요. 그건 결국 뭐냐? 이제 잘 따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편하다라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들 그럼 아유 조금 그렇게 사서 무슨 돈이 되느냐? 그게 바로 주도주를 공략했기 때문에 뭐다? 파동 길이가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뭘 많이 사가지고 그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분석하죠? 차트. 이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나 혼자서 물량을 많이 사가지고 그죠? 수익 구조를 형성하려고 눌림목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막상 수익 구조가 되더냐 이거죠. 안 됐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이 정글 속에서 토끼 아닙니까? 당근만 먹고 있는 토끼. 이 정글 속의 맹수들은 뭘 먹죠? 고기를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셉니까? 여러분들이 그 알량하게 그려져 있는 그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딱 매수를 한다고 해서 이 뭡니까? 맹수들이 여러분들한테 그 먹잇감을 줄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을 팍 잡아먹죠. 호랑이가 토끼를 딱 잡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이 차트만을 고수한다는 거예요. 차트만을 보고 혼자서 차트가 너무 예쁘네. 주도주는요. 절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이 차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BHI 어제 뭐였습니까? 주도주였죠. 5일선 깼습니다. 3일 동안 박박박 기다가 어제 뭡니까? 거의 상한가 때려버렸잖아요. 그런 차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이지는 않고는. 모두가 다 BHI가 그 5일선 밑에 있을 때는 밑으로 깨진다, 흘러내린다, 5일선이 가하면 사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안 하신다고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생각을 뒤엎고 어떻게 됐나요? 계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 선정을 이 주도주를 잡지 못하고 여러분들께서 늘 차트만 보고 하신다면은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느냐면 항상 손절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제 유튜브 한번 가보십시오. 장마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돈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사가지고 그죠? 뭐 수익을 뭐 많이 내고 싶어 하지만은 그것도 이 주도주였을 때 가능한 거지 여러분들이 분석한 그 차트 예쁘게 그려져 있는 그 차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막 이렇게 우리가 흔히 그런 걸 세력주, 뭐 잡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은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왜 리스크가 크냐? 순간적으로 한두 번은 맞을 수가 있겠지만은 여차 잘못하면 어때요? 세력들 무섭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맹수라고 잡아먹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그 정도로 물량을 확 쏟아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주도주는 어떻냐면은 팔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두 번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그런 각오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도주는 어떻게 되느냐? 늘 생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도주가 뭔가를 알고 싶다면 제가 그 유튜브에서 장마감에 우리가 오늘 이는 제가 3천만 원 계좌를 가지고 이는 트레이딩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 종목을 참고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도주들은 변화가 안 되느냐? 변화가 돼요. 목요일 날은 일동제약이었고요. 제가 분명히 하루 전날 일동제약을 말씀을 드렸고, 그건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밴드에서 이제 지금 이 코너는 제 밴드와 유튜브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다소 조금 가시더라도 좀 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어제 밴드에서 딱 한 종목 드렸잖아요. 샘표 시멘트 상한가 같지요. 그러면 어느 날은 제가 종목을 이렇게 드리고 어느 날은 이렇게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눈치가 있으신 분은 제가 어느 날은 한 종목만 딱 줘. 그건 100% 상한가야. 다 그렇게 상한가 다 나왔잖아. 근데 그걸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여러분들께서 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또 한 번 시간이 한참 지나잖아요. 그럼 또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아유 뭐 3표 시멘트 저게 뭐 가겠어. 제가 어제 딱 한 종목 올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신이 인간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이 망각이기는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인간이 망각이 없으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전부 다 적이 되고 내가 성공했을 때 전부 총 들고 다 이렇게 뭐 난리를 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다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주식 시장에서는 제가 해드리는 그런 밴드나 유튜브는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계속 주입식으로 막 이렇게 자 이거 내가 오늘 한 종목 올렸으니까 내일 상한가 갑니다. 이렇게는 안 해준다는 거죠. 저도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이 주도주를 놓쳤어. 예를 들어 목요일 날은 일동제약이야. 내가 유튜브에서 분명히 수요일 날 말씀드렸거든요. 내일 일동제약을 보시라. 근데 여러분 봅니까? 안 보잖아. 그러면 어제는 BHI야. 그러면 얘들이 그러면 영원히 막 이렇게 지금 뭐 계속 주도주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도주는 어떻게 해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일동제약을 못 잡았어. BHI를 못 잡았어. 그렇다고 해서 막 그걸 갖다 막 따라잡아서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왜? 주도주는 매일 나오니까. 그걸 여러분들께서 경험하고 배웠을 때 뭐가 되느냐면은 정말 그 3천만 원 가지고 제가 만들어드린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이 나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 작은 돈으로 하루에 매일 그런 수익 구조를 형성한다라는 거는 파동 길이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파동 길이가 얼마가 나오겠다. 100주를 사도 보세요. 일동제약 100주만 사도 거의 상한가가 그러니까 하루에 7, 80만 원이라고. 이는 작게 먹어도 2, 30만 원을 주당 2, 3천 원을 번다 하더라도 이 파동 길이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배우시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없다. 그 내가 방법을 모른다.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세상은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존했을 때 더 아름다워진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호수에 달빛이 비쳤을 때 그 호수가 더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3천만 원이 1,000억 자산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인간은 어떠냐면은
자기의 생각, 그죠? 그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원만한 어떤 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집착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성공률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도주를 그날 주도주를 못 잡았다고 해서 막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이러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갖고 왜? 현금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이 주식시장이라고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는 수익 구조를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막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3천만 원 계좌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이거는 딱 매뉴얼대로 정말 제가 딱 교과서대로 그죠? 현금 제가 여기서 수익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종목 선정과 계좌 관리라고 했잖아.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하시게 되면은 누구나 다 빨리 돈을 벌고 싶죠. 내가 바로 그냥 막 1억 베팅해갖고 금방 10억 만들고 싶지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솜씨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솜씨를 키울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딱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 항상 뭐 50%, 많게는 40% 보유하고 보유 종목 딱 하고 더 살 수 있는 여력 두고 이렇게 하면은 이 주도주를 하시게 되면은 절대 실패할 확률이 1도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도주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근데 개인들이 이 주도주를 찾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라는 거. 그게 바로 뭐냐?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문가는 뭐라고 했어요? 경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경험. 그죠? 경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경험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이 투자 경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보면 시총 2위입니다. 411조입니다. 근데 얘가 투자 경고를 갔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 있는 시장에서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시총 7위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 또 현대로테 걔도 뭐 한 30위 정도 되잖아. 그죠? 그다음에 뭐 SK 스퀘어 뭐 이네들 전부 다 보면은 투자 경고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시총이 40조 뭐 그죠 100몇 조 이렇게 되는 애들이 시총 뭐 10위권 안에 들고 막 이런 애들이 지금 투자 경고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거 뭐 정부에서 뭐 거래소에 있는 이런 투자 경고 관련한 이런 것들을 뭐 제도 개편을 하겠다 이러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거 투자 경고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얘가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 정도 되면 이제 투자 경고가 좀 풀리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눈치가 있는 사람은 예? 좀 눈치를 좀 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어느 박스권에 있을 때 신용과 미수를 풀로 쓰게 할 수 있게끔 그 박스권에 놔뒀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누가 어느 선수가 개인들이 그냥 빚을 내 가지고 이거를 싸게 사게끔 누가 해주겠냐 이거죠. 이 투자 경고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의 투자 그 뭡니까 통치 방법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12월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수를 박스권에 놔두고 그죠? 이 박스에서 지금 외인들이 샀다 팔았다 이래 하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그죠? 얘가 이제 경고가 풀리면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줄 거란 말이에요. 그는 어떤 메시지라고 무언의 메시지. 진짜 투자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거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세력주, 동양 고속이라든지 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천일 고속이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대형주에다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야 이거 지금 기업도 괜찮고 그죠 뭐 매출도 좋고 앞으로 성장수도 이런데 이런 대형주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냐 이거는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건 말장난이라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다. 이제 얘가 이제 경고가 풀리면서 어떤 방향성을 잡을 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의연하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이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박스잖아, 박스. 얘가 지금 12월 말까지면 이제 한 거래일수로 1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 이 10일 정도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예,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했죠? 한 달 두 달 또 계속 박스 이래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위로 치솟으면서 막 8만 원, 9만 원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보면은 이 SK 하이닉스를 이렇게 폭풍 내려갈 때 여러분들께서 신용을 쓸 수 있다면 신용 사가지고 막 단타 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통제 수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여기에서 물론 돈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밀리면 사는 거죠. 그죠? 올라가면 그냥 가만히 있고 밀리면 사고 이런 어떤 박스의 어떤 전략을 좀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이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제 얘를 한번 잘 보라 이거죠. 지금 얘가 지금 상한가 6방을 쳤거든요. 천일 고속이 상한가를 9방 치고 있을 때 요런 어떤 패턴을 가지다가 지금 얘가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거래 정지가 되었죠. 그죠? 근데 한 가지 조금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보통 저렇게 주가가 천일 고속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뭐 8만 원에서 뭐 50만 원까지 뭐 6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40만 원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통상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우리가 이제 이 세력주다 이러면은 완전히 이렇게 막 쏟아내려야 되거든요. 긴 짱대 연봉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 그죠? 대량 거래 긴 짱대 연봉 이렇게 막 주가가 막 이렇게 내리 꽂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천일고속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방법을 찾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죠 목요일 날 오일선을 올려놨고 또 금요일 날 또 뭡니까 물론 음봉이 떨어졌지만 오일선에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 박스를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오일선을 딱 올려 세울 때 제가 뭐 그렇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급등하는 종목이 오일선을 깼다가 그죠 이렇게 오일선을 깼다가 이렇게 오일선을 살리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 종목을 이렇게 동양 고속처럼 점점점 더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의지. 또 하나는 어떠냐면은 팔아먹기 위한 의지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진정한 상승인가? 뭐 이거는 팔아먹는 건가? 이제 그거는 그때부터는 뭘 보셔야 되냐면 기술적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무조건 뭐 기술적 흐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 종목이 파동이 나오기 전에는 얘가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이 종목이 밑에서 이렇게 출렁거려도 밀리면 사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만은 파동이 이렇게 나온 상태, 이런 파동이 이렇게 나온 상태는 철저하게 뭘 보셔야 되느냐? 기술적 흐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양고속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서울터미널 관련해서 그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오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상한가의 눌림목이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지금 천일고속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동양고속이 금요일 날 거래 정지됐다가 월요일부터 또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데 얘가 힘을 조금 죽이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패턴을 지금 이게 지금 3파 아닙니까? 4파, 5파까지를 만들 건지 그럴 때 이 천일 고속은 지금 그 박스에서 얘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파동을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세력주들은 항상 어떨 때 공략을 하셔야 되느냐면 양봉 시에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봉일 때는 관망, 그리고 양봉일 때도 얘가 지금 변화를 주면서 양봉의 모습을 쫙 뻗어줄 수 있는 뭐 목요일 날 그저 지금 뭐 천일고속이 막 바로 막 상한가를 때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그런 어떤 흐름들을 읽을 수 있는 투자자만이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하시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기술력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관망, 구경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동양고속은 그렇고 지금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보면은 뭐 중국 기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32조가 되는 규모의 저분자를 기반으로 한 뭐 기술 이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유튜브에서 여기서 내일 관심 있게 보라고 했는데 이게 거의 상한가가 나오고 지금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만만찮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막 쉽게 막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이런 그런 종목이 아닌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주도주가 됐기 때문에 주도주가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호가창이나 이런 것들이 단단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왜 단단해지느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세력주나 이런 거 보면은 그저 호가창 텅텅텅 이렇게 비어 있는 거 그죠? 후루룩 이런 걸 뭐 추천해갖고 막 수익 났다고 막 좋아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운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차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내리꽂는다고. 그렇지만 지금 이런 어떤 패턴의 형태들은 지금 제가 여기 그 뭡니까 현재가 창이나 이런 거를
못 가져와서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그죠 매수에도 그죠 그 한 호가에도 몇 억씩 10억씩 딱딱 이렇게 막 받쳐놨잖아 그죠 그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눌림이라든지 어떤 현상들이 나왔을 때 금방 그저 뭐 어떤 세력주나 개별주 종목들처럼 그렇게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나이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주 끼가 많은 끼돌입니다. 그러니까 요 종목이 계속 여기서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롤링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5만 1천 원 갔다가 5만 2천 원 갔다가 그죠 그 이상은 돌파하지 않고 지금 얘도 보면 어떻게 보면 신고가거든요. 얘도 지금 다 보면은 뇌질환 관련한 뭐 그런 어떤 기술 이전 개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바이오는 전부 다 어떤 현상이냐면은 다 그냥 자기들이 재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 바이오는 미래 가치잖아요. 내 이래 하겠다. 뭐 이래 임상 이래 하고 있다. 뭐 이런 개발하고 있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가 더 이렇게 포장을 잘 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이렇게 막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백 같은 경우도 이 지금 짱대 양봉을 켜난 이후에 지금 눌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랐다 내렸다 눌림을 이렇게 자꾸 잡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한번 팍 밀었다가 팍 당길 수도 있고 어떤 좀 신고가를 더 쓰기 위한 그런 어떤 작업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에임드 바이오 이 신규 종목입니다. 그죠? 이 첫날 상장하고 따따블입니다. 4배가 상승하고 나서 상한가를 2번 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론 얘도 지금 보면은 항체, 약물 접합제, 신약 개발 뭐 다 이제 그거는 이런 부분들은 이 제약 바이오 이와 관련돼 있는 애들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재료라는 것이 그죠 너무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 이렇게 의미를 두고 얘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포지션을 취해 보겠다. 그죠? 그런 어떤 의지니까 지금 얘도 지금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하게 상한가를 2번이나 쳐줬기 때문에 역시 상장하자마자 따따부리면 4배를 상승시켰다라는 거는 그건 뭐예요? 주인이 없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얘가 지금 보면은 움직임이 보면은 다른 애들은 어때요? 상한가를 치고라도 긴 짱대 음봉을 떨어뜨리지만 얘는 어떻습니까? 지지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 깨지 않으려고 하는 지지.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죠? 거의 상한가를 능가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주가가 지금 현재 5일선을 딱 깨고 올라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있잖아요. 세력주, 급등주, 주도주도 마찬가지지만 이 5일선을 뚫고 올라온다. 5일선을 회복시킨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그 파동 길이가 지금 다 나와가지고 5일선을 뚫었느냐. 그죠? 파동이 어느 라인에서 5일선을 뚫었느냐. 그게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지는데 2가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면 팔아먹기 위해서냐 이런 건데 그 파동 길이를 봤을 때 아직까지 얘는 5일선을 그죠? 약간 이제 눌려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 그죠? 또 어떤 형태가 나올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산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약간 정치 테마 지금 뭐 서울시장 이제 그 뭐 서울시장 나오려고 하는 그죠 뭐 땡땡땡입니다. 이거 뭐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이제 그분이 뭐 이걸 뭐 보유를 하고 있거나 어떤 뭐 지분을 갖고 있거나 뭐 그런 어떤 그겠죠 그죠 이 사실 이 정치 테마라는 건 어떠냐면은 사돈의 8촌까지도 연관 지어가지고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세게 움직일 때는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뭐 대선 관련한 종목 이제 지금은 이제 지났으니까 뭐 이낙연 관련한 종목들 막 움직일 때 어떻게 했나요? 이낙연 그 후보의 동생의 친구 이 종목까지도 막 움직였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정치 테마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이거를 무슨 의미를 두고 그죠?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선수들이 의지를 보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상한가를 친다? 그럼 뭐요? 따라간다? 그죠? 그런 매매란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 뭐 투자의 어떤 방식이 아니고 그럼 얘는 지금 상한가를 2번 쳤습니다. 이 많이 이리 길어진 그거에 제가 밴드에서 분명히 상한가를 치고 이게 관심 있게 보라고 올려드렸잖아. 그죠? 그 아무데나 잡아도 상한가입니다. 그럼 이제 월요일 날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죠. 근데
단 이제 참고적으로 내년 6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때 거절에 이제 벌써 이 주가라는 거는 미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6월 달에 지방선거를 한다고 해서 5월 달, 6월 달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벌써 12월 달부터 이렇게 정치 테마주가 살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3표 시멘트가 나오고 나서 또 다른 어떤 종목들이 나올까 관심 있게 보라는 의미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물론 이게 저 상승을 했을 때는 뭐 한국표준협회의 뭡니까 우수 무슨 회사다 이렇게 그런 어떤 그걸 했지만 그는 하나의 빌미에 불과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정치 테마는 내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방법론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3표 시멘트가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뭐 아무래도 지방선거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서울시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서울시장에 입문하게 되면은 그죠? 나중에 뭐 대선까지도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서울시장에 대한 꿈을 많이 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정치 테마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사실 이제 이 지금 다우 지수 지금 어제는 조금 이제 이게 조정을 받았죠. 그죠? 고개를 들고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이클이라 했잖아요. 사이클. 그죠? 자, 이 사이클에서 여기 돌릴 때 무슨 사이클이었어요? 금리 인하잖아. 그죠? 금리 인하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은 여튼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조금 돌려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우 지수도 지금 특별하게 어떤 이슈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끼워 맞춘다고 막 오라클 주가니 브로드컴이니 막 실적 걔들 실적을 보고 막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장을 이렇게 왔던 그 대표적인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다 AI고 반도체니까 그 사실 보면은 지금 뭐 오라클 같은 거 저 밑에 있고 브로드컴은 거기서 위에서 뭐 끄떡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걔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됐고 이런 그런 생각들을 좀 버리시고 그죠? 이 사이클대로 보라 이거죠. 그러면 지금 이 다우 지수는 어떤 모멘텀을 찾을 거냐 이거죠.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금 했는데 지금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가 아직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를 더 분출시킬 수 있는 가장 이 뭡니까 핵심 모멘텀은 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금리 인하를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뭐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런 어떤 종전, 그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슈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우크라이나가 종전하는 거에 대해서 폴란드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항상 이 국가라는 거는 주변 국가가 너무 강한 국가가 있으면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위험해.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뭐 러시아도 그렇지만 북한 같은 경우도 뭐 핵이 있고 막 이렇잖아. 그죠?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이 주변에 이래 많이 있으면은 전부 다 어떤 준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도 우리나라에 무기를 많이 사가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종전을 그죠? 다 이렇게 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러시아가 이제 강하게 이렇게 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은 이렇게 다 밀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유럽까지도 그죠? 이렇게 밀고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게 쉽게 그렇게 풀어지지는 않지만은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랬을 때 정말 트럼프의 어떤 위상이 탁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트럼프가 지지율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그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주가를 딱 이렇게 그죠 상승시킬 수 있는 그 하나의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나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나스닥도 이제 사이클대로 이제 오늘 좀 조정 이게 목요일 거거든요. 어제 어떻게 됐냐면 밀렸어요. 밀렸기 때문에 역시 얘도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사이클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뭘 한다고 했어요. 우리 시장이. 눈치를 본다 했잖아요. 우리 시장은 지금 5,000포인트를 가고 싶어. 당장 내일이라도 막 달려가고 싶고 막 그래.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서 지금 이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코스피는 어느 라인에 두고 이 코스닥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정부에서 코스닥을 살리기 위한 어떤 부양 정책을 살리려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우 지수를 좀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변동 사항이 없는 이상은 어떠냐면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 12월 초에 그죠? 이 코스닥 부양 정책에 관한 것들을 발표하겠다 했는데 지금 중순으로 넘어갔잖아. 그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미루는 딜레이 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은 좀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스닥을 부양시키겠다. 뭐 하겠다. 이랬는데 주변 환경, 미국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그죠? 와야 되는 이런 어떤 현상이 나오면은 이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어그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종목들은 어떻느냐?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 지난주에 제가 한 3종목 정도 뭐 드렸습니까? 요렇게 이제 드렸을 때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가격대가 50만 원이니까 좀 비쌌지만은 그래도 그 그림을 한번 보라고요. 어떻게든 신고가를 계속 쏘가면서 30%가 넘는 어떤 그런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도주란 말이에요. 주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면 차트를 보면 해석이 안 돼요. 무슨 저런 차트 저렇게 상승을 한 거 뭐 이렇게 한 거 그런 걸 떠나서요. 뭘 보고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야 되느냐면은 호가창을 한번 잘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대금을 한번 잘 보란 말이에요. 돈이 어떻게 터지고 그죠? 그리고 지금 호가창에서 움직이는 그 현란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테라뷰 같은 경우 이 대단한 종목 아닙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끼가 있는 종목은 그 끼를 한 방에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따따블에다가 상한가를 이렇게 쳤기 때문에 또 한 번에 그 라인에서도 상한가를 쳐주는 것처럼 이 지금 테라뷰 같은 경우도 첫날 거래 대금이 거의 1조 가까이 돌았습니다. 9,800억 정도 돌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까지도 어떻게 했냐면은 거의 뭐 상한가를 치는 엄청 쟤들은 굉장히 랜덤하고 그래 호락호락한 종목이 아닙니다. 저 종목은. 상한가를 친 게 아니라 마지막 종가를 고가로 만들어주고 이 상한가를 친 건 아닙니다. 다음 날 거의 상한가를 찍었거든요. 지금 보통 통상 우리가 신규 종목들 이제 앞으로도 신규 종목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신규 종목들이 종가를 깔끔하게 관리를 했을 경우 그날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을 때는 통상적으로 다음 날 상승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좀 더 끼가 많았을 때는 어떠냐면은 상한가를 쳐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 다음 날 어떻게 했습니까? 밀고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겁을 주면서 아침에 밀었다가 그날 시간에서 상한가를 쳤다가 그죠? 모두가 다 갭을 뜰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죠? 근데 상상을 뒤엎고 아침에 밀었다가 상한가를 쳤거든요. 결국 지금 이 음봉 두 개는 약간의 속임수 같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뭐가 줄고 있습니까? 거래가 빡빡 줄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서부 T&D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산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경방이 어떻게 했습니까? 상한가를 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요 서부 T&D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조금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술적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또 여러분들 겁준다고 셀바스 AI처럼 이 짱대 음봉에 한 번 더 음봉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 라인이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도 아주 그림 멋지죠. 이거는 우주항공산업과 관련돼 있는 종목인데 기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충분히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클로봇입니다. 이 로봇 관련한 종목은 너무나 예의가 많은데요. 이 로봇은 이렇게 지지하다가 기준봉 세우고 눌림 주고 또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5일선이 깨졌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께서 이 뭡니까? 지금 제가 SPG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제 유튜브에서 완전히 상승해 있고 지금 보면 뭐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도 뭐 자리를 잡고 있고 막 이런 모양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봇 관련한 종목은 지속적으로 좀 보시는 그런 어떤 전략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가 여기서 방송 지금 벌써 이난이 333이 4년째거든요. 너무나 찰나요, 찰나. 그죠?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 방법이 틀렸고, 그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는 너무 그런 부분을 그 자기 잘못된 부분을 집착하게 되면은 방법론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유튜브 그죠 밴드 가셔가지고 그 뭡니까 이제 제 유튜브를 쫙 한번 훑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우리 회원님들이 쓰신 감사후기를 쫙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